네, 북한의 로켓 무력 시위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하는 모습을 무력 시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사일도 쏘고 로켓도 쏘고 미사일하고 일단 궁금한 게요. 로켓하고 차이가 그 추진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판단합니까? 미사일과 로켓은 간단하게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 사실 미사일과 로켓은 추진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어제 발사한 프로그 로켓 같은 경우는 네. 유도 장치가 없다고 하는 점이죠. 예.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있어서 유도 장치에 의해서 날아가지만 이것은 비유도 무기라고 그러죠. 유도 장치가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제 일반인들은 처음, 저도 사실 프로그 7 이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어떤 건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로켓은 프로그 7이란 지대지 로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소련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당시 소련이 북한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에 이 프로그 지대지 로켓,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쏘는 로켓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70km 정도로 짧은 편인데요.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를 한다면 만약에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남의 경기도 평택이나 오산 같은 군사시설은 타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두에는요, 고폭탄이나 핵폭탄, 화학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고체 연료가 들어가는 이 로켓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탑재형입니다.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로켓이란 얘기고요. 유도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관성 유도 방식으로 비행을 해서 자유 낙하하는 로켓이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500m에서 700m 정도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화면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도대체 이 재래식 무기라고도 하고요. 어떤 로켓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상당히 오래된 무기죠. 1960년대 네. 소련에서 개발한 무기고 프로그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은 나토에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Free Rocket Over Ground 그래가지고 지대지 로켓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고 프로그 3, 5, 7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 7은 가장 사거리가 긴 70km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시간 내에 발사를 할 수 있고 빨리 준비해서 빨리 쏠 수 있다. 빨리 준비해서 빨리 쏠 수 있고 차량 탑재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발사 위치, 발사 원점을 포착하기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소개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우리 수도권까지 2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라든지 이것 가지고 요격이 안 된다면서요? 요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K9 자주포 80발이 동시에 터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물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위력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제 정확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네. 500에서 700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차 그걸 좀 범위가 쉽게 있다. 오차 범위를 얘기를 하면 네. 다시 말하면 10발을 쏘면 그중에 5발이 500m 그 지름 500m 정도에 5발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5발은 실패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원하는 목표에 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수도권에 떨어진다면 정확한 목표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고폭탄 80발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근거는 프로그 자체에 대한 위력의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K9 자주포 고폭탄이 있습니다. 고폭탄과 이 프로그와 견줄 수 있는 MLRS라고 하는 그 개량형 고폭탄이 있는데 개량형 고폭탄의 경우에는 폭탄 안에 자탄이 이제 들어 있어 가지고요. 2km 상공에서 떨어질 경우 이 축구장 한 4배 크기의 그 구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폭탄, 다시 말하면 K9 자주포의 고폭탄의 한 77배의 위력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정밀 타격을 원한다면 이거는 이제 주변에 대충 떨어뜨려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에 생화학 탄두를 달면 네. 생화학 무기를 그냥 주변에다 다 살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생화학, 화학 무기나 생물 무기를 탑재한다든지 탄두를 또는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목표에 정확하게 목표 타격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더 많은 범위 내에 심리적 압박을 더 줄 수 있는 네. 실질적인 피해도 크고요. 어제 발사 횟수도 눈에 띄는데요. 왜 25발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 쏴댔어요? 부었어요. 글쎄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거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발언을 한 적이 적이 있잖아요. 있었죠. 그건 뭐냐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동시에 많은 포탄을 사격할 경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하룻밤 새에 그것도 25발이나 일시적으로 쏜 것은 그런 심리적 효과도 같이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죠. 그렇죠. 지금 이제 독수리 연습이 4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아마 이번에 발사는 지난번에 그 스커드라든지 개량형 방사포를 발사했던 것과 같이 네.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그런 대응 차원일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14일 날 국방위 대변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인 언동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의 핵 억제력을 추가적으로 과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비록 이건 핵 억제력이라고 뭐 말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사실 프로그 미사일 같이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우리를 향한 위협이 더 그렇죠. 크거든요. 사거리가 예. 짧기 때문에. 따라서 네. 우리를 향한 심리적인 위협을 압박을 간접적으로 준 그런 효과도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키 리졸브 훈련 시작한 이후로 계속 지금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월 말 3월 초 뭐 4차례 스커드, 방사포, 이번에는 프로까지 이거 저희들 계속 북한 미사일 보도하니까요. 이 미사일 전문가 다 전문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이 앞으로 또 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뭐 어제 쏜 것도 항행 그 경보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쏴버렸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4월 중순까지 이어질 한미 연습 그걸 고려했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무력 시위라든지 화력 이런 이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게 방향만 틀면은 또 우리를 타격할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동해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직접 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한미연합 연습이고 또 북한이 입을 피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따라서 도발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예상치 못한 도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